네, 반갑습니다. 김용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회사도 다니고 퇴근하면 뭐 사실 뭘 하기가 싫으니까 쉬고 게임하고 뭐 유튜브 보고 하다 보면 뭐 영상은 좀 후순위로 미뤄놓게 됐어요. 많이 후순위였죠. 근데 이제 마지막 영상에 이 영화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게 있어서 그나마 여유가 생겼을 때 틈틈이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마지막 영상에서 다음번에 리뷰하겠다고 했던 영화, 오늘의 영화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입니다. 이 영화는 대략 30분 정도 되는 중편 좀비 영화고요. 주인공들은 폐허가 된 정수장에서 좀비 영화를 찍는 제작진들입니다. 이 장소는 과거에 일본군이 시체를 되살리는 생체 실험을 했다는 그런 괴담이 내려오는 곳이고요. 감독은 주연 배우의 연기력에 불만을 가지고 결국 금단의 방법에 손을 대는데 그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피해 주문을 통해서 진짜 좀비를 소생시켜서 리얼한 공포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맨 처음에는 촬영 감독이 좀비가 되고 조 감독과 음향 감독이 차례대로 좀비가 되어 갑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스텝, 여자 배우와 남자 배우, 그리고 분장 감독이 좀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감독은 연신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액션을 외치는 정신 나간 기행을 선보입니다. 그러다가 배우들에게 우호적이던 분장 감독이 여배우의 다리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좀비에 물린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갑자기 여배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여배우와 실제로도 연인 사이인 남자 배우가 분장 감독을 살해하지만 이내 남배우 자신이 좀비에게 물리고 맙니다. 여배우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겁에 질린 모습과는 상반되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남배우 좀비를 참수해서 처리하고 자신에게 실제와 같은 연기를 강요하던 그런 광기 어린 감독마저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감독이 좀비를 소환하기 위해서 피로 그려놓은 마법진 위에 서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을 하이앵글로 담아서 마무리합니다. 영화에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과정을 담아낸 카메라입니다. 핸드헬드 기법과 로우파이한 화질, 원테이크의 현장감처럼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문법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특히 감독은 카메라를 대놓고 쳐다보면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데 영화 속에 또 다른 인물인 카메라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자신의 광기를 관객에게까지 리얼하게 전달하는 그런 메타적인 연출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만듦새가 엉성하고 플롯에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음향 감독이 굳이 좀비들이 있는 위험한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이유, 남배우가 분장 감독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여배우가 숨을 참은 채 좀비를 따돌리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배우가 좀비에게 물렸다고는 하는데 정작 그 시점에는 딱히 남배우를 물 만한 좀비 캐릭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분장 감독은 죽은 줄 알았는데 좀비도 아니고 다시 인간이 된 모습으로 잠깐 깨어나기도 하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정보를 한정한다는 건 관객으로 하여금 무지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도가 있겠구나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편집의 리듬감 조절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플롯에 구멍이 뚫려서 당위성을 상실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현실을 넘어선 그런 이 영화 자체에 흐르는 초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이런 식으로 변호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영화적으로는 실패했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말부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영화의 어떤 배경 설정이 되었던 좀비의 기원은 일본군의 실험이었죠. 좀비의 기원은 인간에 있었고 감독과 분장 감독 역시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광기를 보였고 마지막에 마법진 위에 선 것은 역설적이게도 혼자 좀비가 안 된 채로 살아남은 여배우였습니다. 샷을 길게 잡아서 주인공의 감정, 공포라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 보니까 진짜 괴물은 인간에게 있더라. 이런 주제를 마지막에 결말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아무튼 그렇게 무섭지는 않고 오히려 대놓고 B급이 되어버린 다소 웃긴 좀비 영화였습니다. 뭐야 이게? 좀비 영화를 찍는데 실제 좀비가 나타나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영화를 또 찍는 영화야. 시점을 약 한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주인공 히구라 씨는 예능 프로에 삽입되는 재연 영상이나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영상을 찍는 삼류 감독입니다. 아내인 나오는 연기자 출신이지만 지금은 은퇴한 인물이고요.
딸 마오는 역시 부모님을 따라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도지만 지나치게 진정성 있는 예술을 강조하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늘 말썽을 일으킵니다. 히구라시와 마오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안약인데요. 히구라시는 빠르고 싼 값에 촬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눈물 연기를 하는 데에 안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한편 다른 현장에서 마오는 아역 배우에게 안약을 쓰지 말 것을 고집하면서 진짜로 감정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그런 바람에 배우의 모친과 갈등을 빚고 히구라시가 대신 사과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발생합니다. 그 뒤에 히구라시는 마오와 둘만 남아서 제발 현실과 타협을 좀 하라는 잔소리를 하죠. 마오는 아직 진정성이 남아있는 젊은 영화인의 예술혼을 상징하고요. 히구라시는 과거에는 불타올랐을지 몰라도 지금은 한풀 꺾여버린 예술혼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한편 새로 생긴 케이블 TV의 좀비 전문 채널에서 히구라시에게 개국 특집 드라마를 의뢰하는데 그 컨셉이 말도 안 됩니다. 30분 동안 원테이크로 생중계로 작품을 찍으라는 거죠. 히구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발상에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지만 마오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카미야라는 배우가 주연이라고 하기에 일단 알겠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대본 리딩을 가지는데 배우들의 상태가 엉망입니다. 여배우인 마츠모토는 연기력은 부족한데 이미지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는 건 많은 배우였고요. 카미야는 스타 의식에 사로잡혀서 대본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든지 다른 배우들을 무시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호소다는 알코올 중독이고요. 슌스케는 물을 잘못 먹어서 물갈이를 심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감독과 분장 감독 역할을 맡은 배우 두 사람은 서로 불륜 관계에 있었는데 하필 촬영 당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한꺼번에 펑크를 내는 상황까지 옵니다. 이에 카미야가 촬영을 취소하자고 제안하지만 히구라시는 작품도 작품이지만 방송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거절하고 촬영을 강행합니다. 이 대사는 작품 내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과거의 매체인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이 새로운 매체인 TV에 타협을 해서 작품 자체의 작품성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 두 명이 비어버려서 대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에 히구라시는 본인이 감독 역할의 배우까지 겸임하겠다고 나섰고, 분장 감독은 히구라시의 아내인 나오가 하기로 합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심심풀이로 대본을 100번 읽어서 의도치 않게 대본을 숙지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촬영이 시작되자 히구라시는 그간 배우들에게 쌓였던 불만을 연기로서 폭발시킵니다. 이때 내 작품을 망치지 말라는 말로 일가를 하는데 이건 극중극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본인의 내재된 그런 열정을 투영하는 말이죠. 제작자의 의도에 휘둘리거나 퀄리티를 포기하고 빠른 속도로 작업하던 습관들을 뒤로 하고 딸인 마오처럼 과거에 가졌던 열정을 되찾은 겁니다. 그러나 촬영 현장은 돌발 상황의 연속입니다. 안 그래도 원테이크 기법인데다가 호소다는 결국 숨겨놓은 술에 만취해버리고 슌스케는 물갈이로 인해서 설사를 참지 못합니다. 나오는 오랜만에 연기에 자아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메소드 연기에 심취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현장이 아예 대본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에 방송국과 제작자 측에서는 아예 송출을 중단할까 이런 생각에도 미치는데 마오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대본의 다른 지점으로 바로 이동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별개로 촬영에 완전히 몰두해버린 히구라시는 영화 자체의 제목인 절대 카메라를 멈추지 말라는 대사를 내뱉습니다. 즉 극중극의 대사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극중현실 속의 제작진 모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화 전체의 주제의식을 관객에게까지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초반부의 드라마에서 어색해 보였던 지점들은 사실은 돌발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 발생했던 연출상의 허점이었습니다. 이때 카메라 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장치들이 아기자기하지만 상당히 코믹합니다. 어찌됐든 주어진 30분의 러닝타임을 거의 다 채웠고 지미집 카메라로 마츠모토를 높은 곳에서 부감으로 찍는 마지막 샷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가 날뛰는 바람에 크레인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제작자는 구도를 바꿔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는데 마오는 기절한 사람들만 제외하고 모든 스텝을 동원해서 인간 피라미드를 쌓자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마츠모토와 카미야가 똑같은 연기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어떻게든 인간 피라미드를 완성하고 맨 위에는 히구라시가 카메라를 든 마오를 목말 태우고 마츠모토를 카메라에 담으면서 드라마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마오가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자고 생각한 것은 어린 시절 아빠인 히구라시가 자신을 목말 태우는 사진 한 장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화인의 과거와 현재가 멋지게 조우하는 순간이죠. 그렇게 영화는 끝나고 엔딩 크레딧에는 진짜 영화의 촬영 비하인드가 배경으로 깔립니다. 네, 결국 이 영화는 모든 영화의 촬영 현장 그리고 모든 영화인에게 바치는 찬사와 같은 작품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극중극의 제목이자 영화 자체의 제목, 극중극의 대사이자 영화 자체의 대사이기도 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은 굉장히 메타적인 장치로 쓰이는데 작중의 제작진을 넘어서 스크린 앞에 관객에게까지 예술혼과 진심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많은 왕년의 영화학도 중에서 자기 연출작을 한 편이라도 극장에 거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하물며 그 중에서도 평단과 관객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거장은 더욱 드물고요. 대다수의 평범한 전공자들은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전공에 어느 정도 걸쳐 있는 일을 하거나 아예 상관없는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작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한때 꾸었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보는 동안은 굉장히 익살스럽고 다 보고 나면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입니다. 2011년작 아티스트라는 영화로 오스카 5관왕을 먹었던 미셸 아자나비슈스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리메이크를 했고 작년에 칸 영화제에 출품을 했고 또 국내에서도 2월에 개봉을 했다는데 좀 소규모로 한 모양입니다. 리메이크작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아티스트라는 작품 자체는 영화라는 예술 그 자체, 특히 예전 시대의 영화에 대해서 찬미를 보내는 성격이 있는 만큼 리메이크작도 기대가 됩니다.